한의학의 기본 원리를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인간은 소우주요, 자연은 대우주라는 것이다. 즉,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없거니와 자연을 멀리하면 할수록 건강과도 그만큼 멀어진다. 건강을 지키려면 자연의 섭리대로 살아야 한다. 부추, 콩, 메밀 등은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식품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에 좋은 음식들도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몸에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으니 잘 가려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효과가 있는 음식일지라도 체질과 건강 상태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은 한의학 박사가 말하는 부추, 콩, 메밀 등을 더욱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4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첫째, 장수마을의 비결. 둘째, 부추의 효능과 부추를 제대로 먹는 방법. 그리고 부추를 이용한 민간요법. 셋째, 콩을 더욱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두유 레시피. 넷째, 메밀을 더욱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민간요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중앙생활사 출판사에서 출간한 우리가 몰랐던 100년 건강 동의보감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응급처치와 민간요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책의 일부분만을 소개하는 영상이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가 몰랐던 100년 건강 동의보감 도서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누구나 건강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삼정승 부러워하지 말고 내 한 몸 튼튼히 가져라는 말도 있듯이 부자 중에서 진정한 부자는 바로 건강한 자다. 재산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모두 다 잃는 것이다. 이렇듯 어떤 이익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자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자다. 건강의 진정한 의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나 허약한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평안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했다. 건강을 육체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육체를 무시하고 정신적 측면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역시 잘못된 생각이다. 즉, 건강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종합해서 평가해야 한다. 한의학에서 건강이란 음과 양이 체내에서 조화를 이루어 균형 잡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질병 상태는 음과 양이 체내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오는 음양의 불균형을 뜻한다. 장수마을의 비결.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건강 장수촌을 꼽는다면 훈자 지방, 아부아지아 지방, 빌카밤바 지방을 들 수 있는데 이 장수촌들의 공통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기가 맑아 항상 맑은 공기를 마신다. 둘째, 물이 맑아 항상 깨끗한 물을 마신다. 셋째, 가공되지 않은 순수 자연식품을 먹는다. 요즘 쓰레기 공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환경 및 자연보호운동이 각계에서 벌어지는 것은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활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이 자연적인 것보다는 인공적이고 가공된 것을 좋아한다. 산사에서의 시원한 감로수보다는 캔으로 포장된 음료수를 마셔야 시원함을 느끼고 김치와 된장찌개의 푸근함보다 통조림, 인스턴트 식품 등 화학조미료의 맛을 더 느끼려고 한다. 건강은 식탁에서 나온다. 보기 좋게 치장되고
그럴듯한 문구와 과학적이라는 허구로 과대 선전되는 화학약품과 수임약품에 현혹되어 공기와 물의 중요성을 잊었다. 매일 아침 저녁 식탁에 오르는 쌀, 보리, 콩, 팥, 율무 등이 모두 한약재로 우리 몸을 지켜주고 튼튼하게 해주는 것임을 무심히 지나치고 있다.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은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거나 한약을 먹으면 오히려 건강이 나빠진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화학약품으로 된 식사만 해야 할 것이다. 아침 저녁 식탁에 오르는 거의 모든 식품이 한약재로 쓰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도토리가 중금속을 제거하고 구기자, 영지버섯, 은행잎이 성인병에 탁월한 것처럼 자연의 질병 치유력은 무한하다. 봄철 부추는 인삼, 녹용보다 낫다. 다른 파 종류에 비하면 부추는 단백질, 지질, 당질, 회분, 비타민 A가 월등히 많다. 잎은 너무 세면 맛이 없고 질기기 때문에 세지 않은 것이 좋다. 아직 흙을 뚫고 나오기 전에 어린 것을 고급으로 치며 이때가 맛과 향이 가장 좋아 구황이라고 한다. 위장과 간장, 신장을 보강해주고 성기능을 높인다. 이뇨작용, 지혈작용, 설사를 먹게 하는 작용이 있다. 위열이 있을 때, 허리와 무릎이 시리고 아플 때, 소화야뇨증, 대하, 코피, 월경불순, 산후출혈 등에 쓰며 위장염과 신경쇠약에도 쓴다. 간을 보하는 데에는 성약이라고까지 하는데 간장병 환자는 부추 삶은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이롭다. 몸을 보하는 데에는 선약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병이 있든 없든 부추 요리는 밥상에 늘 놓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일단 병이 발생한 다음에는 이롭지 못하므로 미리 상식할 필요가 있다. 예부터 불가와 도가에서는 음력을 불러일으키는 5가지 자극적인 채소를 오훈채 또는 오신채라 하여 꺼리고 있다. 오훈채는 부추, 마늘, 달래, 두릅, 파를 말하는데 이는 음력을 불러일으키는 정력 강장제다. 이 중 부추는 자양강장 효과가 뚜렷하다 해서 일명 기양초라고 하며 게으름쟁이들도 재배할 수 있을 정도로 저절로 잘 자라는 강한 생명력이 있어 게으름쟁이 풀이라고도 한다. 부추는 이처럼 생명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혈액을 맑게 하고 세포에 활력을 준다. 또 식욕 증진, 소염, 항균, 해열작용까지 하고 독특한 향기는 신경을 진정시키며 비타민 B1의 흡수를 좋게 하고 탄수화물 이용률을 높인다. 부추를 제대로 먹으려면 예부터 부추는 나물무침이나 김치, 잡채 등 여러 가지 조리를 해서 늘 먹어왔는데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먹으면 정신이 흐려지고 눈이 침침해진다. 술을 마셔서 온몸이 달아오르고 얼굴이 붉어진 상태에서 부추를 안주로 먹으면 해롭고 열병 후 부추를 먹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부추가 강한 열성식품이기 때문이다. 부추는 열성식품이라서 꿀과 함께 먹는 것도 좋지 않다. 그러나 몸이 너무 차거나 수족이 냉하고 하복부가 냉해서 자주 설사하는 경우에는 부추가 더없이 좋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설사가 잦거나 배가 아픈 경우에도 부추가 매우 좋은데 이 또한 부추가 열성식품이기 때문이다. 부추에 식초를 타서 살짝 끓인 물을 따끈하게 해서 마시면 장이 항상 약한 사람, 장에 항상 이상 발효가 일어나서 부글부글 배가 끓는 사람에게 좋다. 부추를 생즙으로 내서 사과즙과 함께 먹어도 효과가 좋다. 특히 부추는 신양어증에 좋다. 부추의 효능은 이 한마디로 모두 압축할 수 있다. 신양어증은 양기가 허해져서 생긴 여러 증세로 정력이 떨어지고 유정, 몽정, 조루 같은 성신경쇠약이 나타난다. 또한 정액의 양이 줄고 고환이 조그맣게 위축될 뿐 아니라 성욕마저 감퇴된다.
여성의 경우 신양허증이면 월경불순이 있거나 월경통이 심하며 냉이 많이 흘러내려 외음부가 항상 젖어 있기 때문에 외음부가 잘 헐기도 한다. 또 손발이 너무 냉하고 아랫배도 냉하여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며 찬 음식을 먹으면 더 심해진다. 허리나 엉덩이까지도 냉해서 요통이나 무릎 통증이 있다. 괜히 불안, 초조하고 정서적으로 도저히 안정되지 못하며 숙면을 취할 수 없다. 특히 소변을 자주 보는데 왠지 시원치 못하고 소변이 물처럼 맑거나 소변 속에 실 같은 것들이 둥둥 떠다니거나 매우 뿌옇다. 양기가 허약해져 오는 이러한 증후군은 인체의 근본적인 열에너지원이 부족해서 생긴다. 동의보감에서 부추는 더운 성질을 갖고 있는 식품이라 했으며 인체의 열을 돋우는 보온 효과가 있다고 했다.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아프며 어혈로 입술 색깔마저 푸른 자줏빛을 띠고 얼굴이 검어지면서 기미가 잔뜩 끼었을 때도 부추를 먹으면 효과가 있다. 부추로 어혈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음경으로 가는 혈액 유입량이 증대되기 때문에 정력도 한층 좋아진다. 부추를 이용한 민간요법. 급성 위염에는 부추 한 대를 뿌리째 깨끗이 씻어 짓지어 끓는 물에 타먹는다. 명치 끝이 묵직하고 입맛이 없을 때는 부추에 양념을 잘하여 반찬으로 먹거나 부추 40에서 50g을 물에 달여 하루 2번 식후에 따뜻하게 마신다. 백대야에는 부추 뿌리에 달걀, 설탕을 넣어 물에 달여 먹는다. 코피, 토열에는 부추 씨즙이나 부추즙을 한 번에 15ml씩 먹는다. 생리불순에는 부추에 소금을 조금 넣고 짓지어 즙을 내어 한 번에 50ml씩 식전에 1에서 2회 먹는다. 임신부종, 딸꾹질에는 부추 생잎을 끓는 물에 데친 다음 짓지어 즙을 내어 한 번에 100ml씩 하루에 3회 먹는다. 식중독에는 부추즙을 한 번에 10에서 30ml씩 하루에 1에서 3회를 아무 때나 먹는다. 콩을 늘 먹으면 정력이 약동한다. 병은 크게 외인성과 내인성으로 나눌 수 있다. 외인성은 세균이 외부로부터 침입해서 발병된 것이고, 내인성은 잘못된 식생활 등으로 내부에서 생겨난 병이다. 현대의학의 발달이 최고에 달해서 세균성 치료에는 능하지만 내인성 치료에는 여전히 속수무책이다. 미국 박사들이 총집결해서 만든 영양문제 연구에 따르면 현대의사는 신경통도 치료하지 못한다. 그러나 조물주가 인간을 창조할 때 병들어 고통받도록 지어놓은 것은 아니다. 곡식이나 채소, 과실류나 나무의 잎이나 줄기, 뿌리나 꽃이 모두 약이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인데 사람이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병들어 고생하는 것이 성인병이다. 이것을 의학자들은 식원병이라고 한다. 자연은 유일한 내인성 치료제이다. 실제로 인체에 도움을 주는 자연식품은 무궁무진하다. 그 중에서도 완전식품이라고 하는 콩에 대해 알아보겠다. 콩은 1년생 재배 곡물로 품종은 수백 종에 이르는데 검은 콩은 흑두 또는 오두라 하고 누런 콩은 일반적으로 콩이라고 부르며 두부를 만들고 기름을 짜고 장을 담그는 데 쓰인다. 콩의 다양한 쓰임새와 약효. 품종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으나 콩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이 들어있다. 콩은 천연의 황산화물질로 노화를 방지하고 스태미나를 촉진하는 토코페롤을 비롯해 비타민류와 칼슘, 칼륨, 철과 셀레늄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다. 콩 가운데 흑두에는 불가사의한 약효가 있다. 한겨울 기온이 영하 10도를 오르내릴 때 기침이 심할 경우 흑두를 삶은 물에 흑설탕을 범벅해 큰 병에 넣어두고 커피나 차 대신 마시면 신기할 만큼 기침이 멎는다. 흑두는 또한 신장병에도 특효가 있다. 흑두를 삶아두었다가 조금씩 먹으면 신장병을 다스리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여
나쁜 기를 내린다. 콩을 갈아서 매일 30알 분량을 먹으면 장생하게 한다. 얼굴색이 좋아지고 백발이 검게 변하며 늙지 않는다. 처음 먹을 때는 몸이 무거운 것 같으나 1년이 지난 후에는 몸이 가벼워진다. 또한 양기에도 좋다. 건강 측면에서 살펴볼 때 익혀서 먹는 것보다 그냥 먹는 것이 효과가 뛰어나다. 그래서 옛날 불가, 유가, 선가, 도가에서는 생식을 했다. 생식의 주식량은 콩과 솔잎이었다. 솔잎을 그늘에서 바싹 말린 것과 생콩을 분말로 간 것을 혼합해서 녹두알 만큼씩 환을 만들어 상식하는 것이다. 콩은 중풍으로 다리가 허약한 사람에게도 좋다. 풍독각기를 다스리는 데는 삶아 먹고 심장병, 경련통, 창만에는 뽕나물을 넣어 삶아 먹으면 좋다. 피를 깨끗하게 하고 약물로 인한 중독과 그 이외의 모든 독을 제거하는 작용을 한다. 감초와 같은 비율로 삶은 것을 감두탕이라 하는데 이는 모든 열독을 쉬게 한다. 여름철에는 식중독에 잘 걸리는데 이때 검은 콩 한 홉에 물 2사발을 붓고 물이 반이 될 때까지 달여서 그 물을 마시면 즉효가 있다. 집에 감초가 있어서 감두탕을 만들어 마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또한 여름 무더위가 심할 때 영양식으로 콩국수를 찾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여름철이면 땀을 많이 흘려 우리 몸에서 기라는 에너지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를 에너지의 보고인 콩으로 보충하기 위함이다. 콩은 신경통 치료에도 신비한 효과가 있다. 제 아무리 오래된 신경통이라도 식사 사이마다 백태간 것을 큰 수저로 하나씩 한 개월만 복용하면 어느 정도 통증이 멎는다. 6개월 동안 장복하면 병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것은 5일 이상 경과하면 판크레오지민이라는 특수 성분이 산화되므로 조금씩 자주 갈아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콩의 성분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판크레오지민인데 이 성분은 오장의 분비를 촉진해주는 까닭에 상식하면 중풍, 당뇨, 신경통 예방뿐 아니라 정력이 약동할 수 있다. 콩을 쪄서 자루에 넣어 만든 베개를 베고 반듯하게 몸을 이고 수건을 뜨겁게 하여 눈을 가리고 잠을 청하면 불면증 환자도 쉽게 잠들 수 있다. 콩찜을 한 베개가 식으면 다시 새 것으로 바꾸어 반복하면 된다. 콩나물순을 내어 달여 마시면 신장병에 좋고 해열 강장 효과가 있으며 시력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이뇨 효과가 있어 술독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된다. 구치소에서 죄수한테 콩밥을 먹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콩이 직사광선의 혜택을 받지 못할 때 생기는 각기병이나 부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두유 만들기. 콩의 이러한 성분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음료가 두유인데 이것을 가정에서 만들어 마실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겠다. 재료는 메주콩 1홉, 땅콩 볶은 것 1줌, 참깨 볶은 것 1스푼이면 5인 가족이 한 컵씩 마실 수 있다. 콩을 전날 저녁 물에 담가두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살짝 삶아낸다. 먹어보아서 비린내가 안 날 정도면 알맞다. 먼저 땅콩과 참깨를 전기 맷돌에 넣고 갈면 곱게 갈아진다. 여기에 삶은 콩을 넣고 갈면 뻑뻑한 반죽 상태가 된다. 이때 생수를 한 컵 정도 붓고 갈면 걸쭉한 상태가 된다. 다시 물을 3컵 붓고 갈면 마시기에 알맞은 두유가 된다. 여기에 소금 약간과 흑설탕을 적당히 가미해서 다시 한번 갈면 맛있는 두유가 된다. 이것을 아침마다 한 컵씩 1개월 복용하면 피가 맑아져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가 좋아진다. 메밀로 혈압을 낮추고 중풍을 예방하자. 메밀은 오래전부터 고혈압이나 중풍을 예방하는 식품으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메밀국수나 메밀냉면을 상식하는 사람은 고혈압, 동맥경화, 중풍으로 고생할 확률이 현저히 낮다. 메밀은 쌀이나 밀가루보다 아미노산이 풍부하며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트레오닌, 리신 등이 다른 곡류보다 많다. 따라서 단백가가 높으며 비타민 B1과 B2는 쌀의 3배이고 비타민 D, 인산 등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메밀은 가루가 곱고 잘 익어 소화가 잘 되므로 주식류 중에서도 우수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타민 A는 거의 들어있지 않다. 대중음식으로 전래되어 오는 산자는 메밀가루에 엿기름을 조금 섞어 소금물에 반죽해서 넓적하게 기름에 지져낸 뒤 꿀이나 엿을 칠하고 볶은 검은 깨를 뿌린 음식이다. 메밀가루를 냉면 육수보다 조금 되게 풀고 삶은 파의 흰 부분과 막걸리를 약간 넣은 다음 설탕, 조미료, 소금으로 간을 해서 끓인 당수에 산자를 담가 먹으면 맛있는 음식이 될 뿐만 아니라 감기 몸살에 아주 좋다. 메밀은 차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따라서 메밀차는 아주 훌륭한 건강 영양차로 가정에서 상식하면 좋다. 메밀차는 메밀가루에 물을 조금 부어 질척하게 갠 다음 꿀을 섞고 끓는 물을 천천히 부어 만드는데 여기에 유자나 귤을 썰어 띄워 마시면 더욱 좋다. 메밀차를 식후마다 마시면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증의 훌륭한 예방제가 된다. 보리차처럼 볶은 통메밀에 뜨거운 물을 부어 우린 것은 변비 치료에 효과가 있다. 메밀은 대소변을 수월하게 하는 한편 모세혈관을 강화하므로 성인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위한 권장식품이 되고 있다. 메밀꽃가루는 완전한 영양식품이자 약재이므로 활짝 핀 메밀꽃을 채집해서 장기 복용하면 부작용이 없는 건강식품이 된다. 메밀꽃가루는 필요한 몸에 에너지를 공급할 뿐 아니라 자극제도 된다. 그래서 체력이 떨어진 사람은 메밀꽃가루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다. 또한 메밀꽃가루는 빈혈, 특히 유아빈혈에 효과가 뛰어나다. 그 밖에 만성변비, 위장 내 가스 발생, 설사 등의 질환에도 좋은 것으로 밝혀졌다. 메밀의 줄기와 잎에는 인체 혈관 손상을 방지하는 루틴이 함유돼 있어 고혈압은 물론 동맥경화, 뇌졸중 등의 예방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학에서는 꽃이 핀 메밀을 수확해서 말린 것을 화교라고 하는데 이 화교는 당뇨병 치료에 많이 활용된다. 메밀은 양리 실험에서 모세혈관 투과성을 낮추는 작용,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 혈압을 낮추는 작용, 열과 기를 내리고 해독하는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메밀의 플라보이드 성분은 손상된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하며 소화를 돕는다. 그 밖에 위열로 오는 설사, 식은땀, 편두통, 자반병, 창상, 간염, 치루, 수은 중독, 대하증에도 쓸 수 있다. 메밀을 이용한 민간요법. 대장염, 대하가 많을 때는 메밀을 누렇게 볶아 보드랍게 가루를 내어 하루에 2번 물에 타서 먹는다. 식은땀이 날 때는 메밀가루에 설탕을 조금 넣고 물에 끓여 먹는다. 고혈압, 안저출혈, 자반병에는 신선한 메밀잎 100g에 연꽃 뿌리마디 4개를 넣고 물에 달여 먹는다. 간염, 고혈압에는 메밀가루에 같은 양의 물을 부어 3일 정도 따뜻한 곳에 놓아두었다가 한 번에 50에서 100ml씩 하루에 3번 식후에 먹는다. 백대하에는 메밀가루를 달걀 흰자 위에 섞어서 한 번에 8g씩 술에 타서 먹는다. 메밀을 이용한 치료 사례. 동맥경화증 환자 21명에게 하루에 메밀 200g을 묵으로 만들어 60일 동안 먹인 결과 자각 증상의 개선율은 80% 이상이었다. 또한 혈압은 치료를 시작한 첫 주부터 내리기 시작하여 일정하게 내린 상태에서 유지되었으며 60일 치료한 다음에는 콜레스테롤이 평균 13.3mg% 내렸다. 두 번째 사례로 동맥경화증 환자 61명에게 메밀쌀 200g으로 묵을 만들어 하루 한 끼 또는 2끼로 나누어 먹이면서 60일 치료한 결과 혈압을 낮추고
자각 증상이 좋아지게 했다. 또 혈청 콜레스테롤, 인지질비, 혈청 베타지 단백의 함량을 낮추었다. 그러나 동맥경화증으로 생긴 일련의 기질적 변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동맥경화증의 예방치료 식사는 하루에 체중 1kg당 4에서 5g으로 2개월 이상 쓰는 것이 좋다. 오늘 도서 소개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다뤄본 내용을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봄철 부추는 인삼, 녹용보다 뛰어난 보양 효과가 있으며 간과 신장을 강화하고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여 위장, 신장, 성기능 강화 등에 효과적이다. 둘째, 콩은 다양한 건강 효과를 제공하며 특히 검은 콩은 기침과 신장병에 특효가 있으며 천연 항산화물질이 풍부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스태미나를 촉진한다. 셋째, 메밀은 고혈압과 중풍 예방에 유효한 식품으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B1과 B2가 풍부하며 소화가 잘 되어 우수한 식품이다. 메밀차는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증 예방에 효과적이며 다양한 건강 문제에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100년 건강 동의보감 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건강식의 효능과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민간요법까지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유익했습니다. 자연식과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한번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